지금 지혜바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째 생활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김도연입니다. 작년 겨울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라셨던 기억 있으시죠? 그 순간의 당황스러움,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진 추운 겨울날들이 아직도 생생하실 겁니다. 난방을 줄이고 두꺼운 옷을 껴입고 그렇게 버텨야 했던 지난 겨울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다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맞잡고 어르신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단순히 계획만 세운 게 아니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신청 절차까지 간소화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지까지 빠짐없이 말씀드릴게요.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올겨울만큼은 정말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작년 겨울, 유난히 추웠던 만큼 난방비 부담도 정말 심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거의 2배 가까이 뛰면서 많은 분들이 난방을 최소한으로만 트셨다고 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져도 보일러를 켜는 게 두려웠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가스비만 오른 게 아니라 물가 전반이 상승하면서 생활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는 점이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 환율까지 오르니 수입 비용이 더 늘어났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됐습니다. 특히 연금이나 기초생활비로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작년 겨울 고지서를 보고 한숨부터 나오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문제를 미리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 경기, 전남, 광주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난방비를 별도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전까지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만 있었는데 이제는 각 지역이 추가로 지원금을 마련해 이중으로 도움을 드리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로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이은숙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4세이신 그분은 작년 겨울 내내 가스비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보일러는 아예 꺼두고 전기장판만 사용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방 안은 따뜻해도 화장실이나 부엌은 얼음장 같았고 새벽에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아침마다 손이 시려서 밥 짓는 것조차 고통이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죠. 그런데 지난달 동사무소에서 온 안내문을 받아보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울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대요. 정말 내가 받을 수 있는 건지, 신청이 복잡하지는 않은지 걱정부터 앞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니 친절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었고 필요한 서류도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신청 후 2주 만에 계좌로 1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그분은 그 돈으로 제일 먼저 가스, 요금 미리 충전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는 마음 편히 보일러를 틀 수 있게 됐다면서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겨울 한철 난방비 걱정을 덜어준다는 게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큰 위안이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춥다고 느끼지 않아도 되고 손님이 오셔도 방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걱정만 하실 게 아니라 준비하실 때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올해 안에 신청을 마치셔야 내년 1월부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챕터 2. 이번 난방비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거주 지역입니다. 어느 도시에 사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의 형태도 다르고
금액도 달라집니다. 서울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경기도는 기존 지원에 추가금을 더하며 광주는 연탄이나 등유 같은 연료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이지만 사는 곳에 따라 혜택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서울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자격만 확인되면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죠. 경기도는 작년에도 난방비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거기에 5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라남도는 지원 금액을 9만 9천 원으로 인상했고 광주광역시는 현금 대신 연탄 쿠폰이나 등유 바우처를 직접 제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 지역의 재정 상황과 주민들의 난방 형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농촌 지역에서는 연탄이나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가 많으니 현물 지원이 더 효과적이죠. 반대로 도시 지역은 대부분 도시가스를 쓰니 현금 지원이 편리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시는 박상우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69세이신 그분은 작년에 난방비 지원 신청 시기를 놓치셨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미 신청 기간이 끝난 뒤였죠. 그래서 작년 겨울 내내 후회하면서 지내셨다고 합니다. 1월에 나온 가스비 고지서를 보고 정말 막막했다고 해요. 2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나왔는데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벅찼던 겁니다. 그분은 그 경험을 교훈 삼아 올해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9월 말부터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난방비 지원 일정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전화했을 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10월 중순에 다시 연락하니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날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셨죠. 신청 당시 담당 공무원분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언제쯤 입금이 되는지, 혹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은 없는지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함께 신청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경기도 지원금 5만 원과 정부 바우처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1월 초에 먼저 경기도 지원금이 입금됐습니다. 문자로 입금 알림을 받았을 때 정말 기뻤다고 하세요. 비록 5만 원이지만 그분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11월 가스비를 미리 충전해두니 마음이 한결 놓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에너지 바우처 혜택까지 더해져서 가스 요금이 자동으로 할인됐습니다. 올해는 1월이 되기 전에 이미 지원을 받게 된 거죠. 그분은 지금 이웃 어르신들에게도 꼭 신청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다니신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주소지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담당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인데 경기도에서 생활하고 계시다면 주민등록 이전을 먼저 하셔야 해당 지역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서울이라도 구마다 추가 지원이 다를 수 있으니 내가 사는 동네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주민센터 번호를 찾아서 전화하시고 난방비 지원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챕터 3. 지자체 지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반드시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요금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고지서에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니 별도로 돈을 받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요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가운데 노인, 장애인, 영유아가 있는 가정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거나 장애인 등록이 돼 있거나 어린 손주를 키우고 계신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도 있는데 이건 매년 조금씩 달라지니 정확한 건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해부터 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여름과 겨울로 나눠서 사용 시기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사계절 내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개선됐습니다. 여름에 냉방비로 많이 썼다고 해서 겨울에 못 받는 게 아니라 1년치 바우처를 받아서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훨씬 유연하고 편리해진 거죠. 대전 서구에 사시는 정혜부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7세이신 그분은 혼자 사십니다.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남편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은 기초연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생활하고 계세요. 여름에 전기요금이 부담돼서 에어컨은 아예 켜지도 않고 선풍기로만 버티셨다고 합니다. 더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날도 많았지만 전기요금 생각하면 에어컨은 엄두가 안 났던 거죠. 작년 여름이 끝나고 9월쯤 복지관에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도와준다는 공고를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해당될지 몰랐는데 복지사님이 나이와 소득을 여쭤보시더니 충분히 자격이 된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만 있으면 되니 어렵지 않았습니다. 신청하고 한 달쯤 지나서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에너지 바우처 할인이라는 항목이 생겨 있었습니다. 3만 원 정도 자동으로 빠진 금액으로 고지서가 나온 겁니다. 그분은 그걸 보고 정말 놀라셨대요. 별도로 뭘 더하지 않았는데 요금이 저절로 줄어 있으니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에는 용기를 내서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바우처 덕분에 요금 걱정이 덜했거든요. 밤에 시원하게 자고 나니 다음날 컨디션도 좋아지고 낮에 활동하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해요. 8월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바우처 할인을 받으니 생각보다 부담이 적었습니다. 이제는 전기 요금 고지서를 봐도 겁나지 않는다면서 웃으셨습니다. 겨울이 되니 이번에는 가스 요금에도 바우처가 적용됐습니다. 보일러를 마음 편히 틀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분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일러를 켜신다고 해요. 따뜻한 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다고 하십니다.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복지로 누리집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가시면 담당자가 직접 입력해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도 많지 않아요.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면 충분합니다. 신청하고 나면 한 달 정도 후부터 고지서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꼭 고지서를 자세히 보세요. 에너지 바우처 차감이라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했는데 할인이 안 되고 있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처리 상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챕터 4.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분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 제도에는 분명한 기준선이 있습니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기준을 넘거나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이 합산되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생활이 어려운데 서류상으로는 기준을 초과해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신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제도를 설계할 때는 공정성을 위해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지원 대상을 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생활 형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자녀와 함께 살지만 경제적으로는 독립적인 어르신들, 약간의 재산이 있지만 현금 수입은 거의 없으신 분들이 이런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신 적 있으신가요? 부산 금정구에 사시는 최영부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이신 그분은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생활비를 따로 씁니다. 아들 부부는 맞벌이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그분은 혼자 식사를 해결하시고 생활비도 본인 연금으로 충당하십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으로는 같은 세대이다 보니 아들의 소득이 합산돼서 에너지 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처음 탈락 통보를 받았을 때 정말 억울하셨다고 합니다.
아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본인 돈으로 생활하는데 단지 주소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난방비가 부담돼서 신청한 건데 안 된다니. 그럼 어떻게 겨울을 나라는 건가 싶어서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웃 어르신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정부 바우처는 안 돼도 구청에서 따로 지원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반신반의하며 금정구청 복지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죠. 담당 공무원분이 상황을 듣고는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금정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난방비 지원 사업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건 정부 바우처와는 별개로 구청 예산으로 진행하는 거라 소득 기준이 조금 더 완화돼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세대 분리가 안 돼 있어도 실제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좀 더 많았습니다. 본인과 아들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자 생활비를 따로 쓴다는 확인서, 그리고 이웃이나 동네 통장님의 확인도 받아야 했습니다. 번거로웠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셨습니다. 이웃 할머니한테 부탁해서 확인서에 도장도 받았고 동네 통장님께도 사정을 말씀드려 증빙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2주 정도 지났을까요?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심사를 통과했고 난방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기준으로 7만 원이었습니다. 정부 바우처보다는 적지만 그분에게는 정말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다고 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알아본 보람이 있었던 겁니다. 12월 초에 지원금이 입금됐습니다. 그분은 그 돈을 가스비 선불 충전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추울 때 망설임 없이 보일러를 트신다고 해요. 아들 부부한테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본인 돈으로 난방을 할 수 있으니 마음이 정말 편하다고 하십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정부 제도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 지자체마다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도 조금씩 다르고 신청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러니 한 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한 번 더 알아보세요.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 복지과에 전화해서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지원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담당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때로는 당장은 지원이 어려워도 대기자 명단에 올려두면 나중에 추가 예산이 생겼을 때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런 제도는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당당하게 신청하시고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챕터 5.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와 지자체의 추가 지원을 모두 합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나 2인 가구는 금액이 조금 줄지만 그래도 겨울 한철 난방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만한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합되는지 살펴볼까요? 서울에 사신다면 정부 바우처에 서울시 지원금 10만 원, 그리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연탄 쿠폰까지 추가로 지급합니다. 경기도는 기존 지원에 5만 원을 더하고 전라남도는 9만 9천 원을 별도로 지급하며 광주는 연탄이나 등유를 직접 제공합니다. 이렇게 여러 지원을 겹쳐서 받으면 체감하는 도움이 정말 커집니다. 단순히 금액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지원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도 큽니다. 겨울이 오는 게 두렵지 않고 추울 때 만방을 켜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실제로 지원받으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전라남도 순천시에 사시는 노경희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이신 그분은 혼자 작은 단독주택에서 지내십니다. 자녀들은 다 서울에 올라가 있고 명절에나 내려옵니다. 작년 겨울에는 난방비가 너무 부담돼서 거실 한 칸만 따뜻하게 하고 나머지 방들은 문을 닫아두고 지내셨다고 해요. 밤에 화장실 갈 때마다 추워서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초에 딸이 내려와서
엄마 사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이 너무 춥고 어머니 손발이 차가운 걸 보고 안타까워하더래요. 그래서 난방비 지원 제도를 알아보자고 제안했고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담당자분이 여러 제도를 설명해 주셨고 정부 바우처와 전남도 지원을 모두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딸이 옆에서 도와주니 더 수월했죠.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데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후부터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전남도에서 9만 9천 원이 입금됐고 이어서 정부 바우처도 적용됐습니다. 1인 가구 기준 바우제가 연간 약 30만 원 정도 되니 합치면 거의 40만 원 가까이 지원받는 셈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돈으로 제일 먼저 연탄을 주문하셨습니다. 보일러만으로는 집 전체를 따뜻하게 하기 어려워서 거실에 화로를 놓고 연탄도 함께 사용하시거든요. 연탄 한 장에 1,000원 정도 하는데 겨울 한철에 수백 장이 필요합니다. 작년에는 돈이 아까워서 연탄도 아껴 썼는데 올해는 넉넉하게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시작했을 때 그분은 보일러도 켜고 연탄도 피우며 집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모든 방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한 겁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더 이상 고역이 아니었고 아침에 일어나도 방이 따뜻해서 이불 밖으로 나오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주변 이웃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에게 꼭 신청하라고 권유하시고 신청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본인이 도움을 받아서 좋았으니 다른 분들도 혜택을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실제로 그분 권유로 신청한 이웃 어르신들이 여러 명 계신다고 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남은 건 신청뿐입니다. 복지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하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됩니다. 올해 안에 꼭 신청을 마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 1월부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 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할인이 적용돼 있는 걸 보시면 정말 뿌듯하실 겁니다. 내가 알아보고 신청한 덕분에 이렇게 혜택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작년에는 난방비 때문에 두꺼운 옷을 겹겹이 껴입고 집 안에서 지내셨던 분들 정말 많으셨습니다. 추운데도 보일러는 최소한으로만 틀고 손발이 시려도 참으셨죠. 하지만 올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손을 잡고 어르신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발벗고 나섰으니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혼자 사시는 이웃 어르신, 경로당에서 만나시는 친구분들 모두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겨울을 정말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녀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제도니 당당하게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